현대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슈퍼푸드라는 개념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단에 슈퍼푸드를 균형 있게 포함시키면 체내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생활을 도모하는 당신의 식단에 어떤 슈퍼푸드를 포함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특히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한 줌을 추가해보세요.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열 수 있습니다. 둘째,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연어는 비타민 D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작용해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주 2회 정도 연어를 구워 식단에 포함해보세요.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로 무장한 브로콜리는 암 예방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스팀으로 살짝 익혀 간단한 샐러드에 포함하거나 일품 요리를 만들 때 활용해보세요. 넷째, 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을 함유하여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몇 알씩 섭취하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섯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즐기거나 요거트에 섞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부드러운 식감을 즐겨보세요. 일곱째, 케일입니다. 비타민 A, C, K가 풍부하여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가 부족할 때 케일을 활용해보세요.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기름에 가볍게 볶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키노아입니다. 완전 단백질을 함유한 슈퍼푸드로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간편하게 밥을 지을 때 쌀 대신 섞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차시드입니다.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에 불려 젤리처럼 만든 후 푸딩으로 먹으면 색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의 훌륭한 공급처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쪄서 간식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은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킴으로써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세포와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 효소와 호르몬의 생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름날 자신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던 수연은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수연에게 최근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고 수연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 수연은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이는 근육 조직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처 치유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부족 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나 손톱이 약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매끼 식사의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닭고기 샐러드, 저녁에는 콩과 생선을 섭취하여 다양한 원천에서 단백질을 보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식으로 단백질바나 프로틴 쉐이크를 섭취하며 하루 종일 일정량의 단백질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연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0에서 35%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권장 사항을 따라 식단의 비율을 조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양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식단을 평가하고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을 얻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영양사는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면 역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연은 이렇게 자신의 식단에 점차 변화를 주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상처가 더 빠르게 회복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식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수면 부족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직장인인 지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로 피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소한 감기에도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수면 부족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는 몇 가지 전략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지수는 취침 전 최소한 시간 동안 전자기기에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독서나 명상과 같은 더 편안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최소 3번 적절한 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수는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요가 클래스를 수강하며 몸을 움직였고 이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카페인을 포함한 각성 물질의 섭취를 줄였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며 대신 따뜻한 허브티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껴 수면을 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지수는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졌고 이는 곧 그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중력이 다시 돌아오고 기분도 안정이 되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도 개선되어 병치레가 잦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수면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나는 어느 날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에너지가 넘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비결은 바로 몇 가지 간단한 수면 습관을 바꾼 데서 시작됐다. 일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어렸을 때는 무작정 피곤할 때 잠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야 큰 착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나만의 리듬을 찾게 되었다. 이 수면 환경 개선. 나는 조명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베개와 매트리스를 교체했을 뿐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침실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3.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자기 전 최소한 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을 줄였더니 눈이 빠르게 피로해지며 잠에 들기 쉬워졌다. 4. 카페인 조절. 나의 하루는 아침 커피 없이는 시작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후 3시 이후로는 내 몸에 카페인을 넣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자 몸과 신경질적인 기분이 덜해지고 잠들기도 쉬워졌다. 5. 운동.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6. 명상과 호흡책으로 접했던 명상과 깊은 호흡 운동이 내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자기 전 명상과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마음과 몸을 이완시키는 것은 이제 잠이 들기 전 필수 과정이 되었다. 7.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 그날의 생각과 계획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하면서 모든 걱정을 종이에 넣고 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머릿속이 많이 비워지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 8. 수면 청결. 수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침구를 세탁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로 몸을 깨끗이 했다. 이러한 일상은 나름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내 마음을 잠자리에 맞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내 수면 패턴은 굉장한 변화를 맞이했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 매일 밤의 꿀맛 같은 잠이 내게 돌아왔다.